주말지 장 마감 직전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박정식 대표, 김태성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시장이 좀 살아나니까 제가 두 분에게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냐고 이제 사담을 나눌 정도로 이게 한 4, 5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시장이 무언가 좀 살 마음도 안 들었는데 요즘 좀 살아나니까 제 눈에도 몇몇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더 중심을 갖고 두 분이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OX SK이노베이션으로 보겠습니다. SK온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은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추세가 이어갈 수는 있을지 두 분의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사실 지금 구간 SK이노베이션을 버리자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어왔기에.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의 위치 또한 너무나 낮죠. 지금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이어서 포스코 그룹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지금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온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좋은 뉴스이고 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2차 전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2차 전지가 없다면 정말 암울한 1분기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이러한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도 이 흐름을 틈타서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물론 있다. 대신에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것의 이 단점은 뭐냐면요. 조정이 나올 때 그들보다 조정의 폭은 세다는 것. 그러니까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자칫 조정받을 때 그 조정의 폭은 깊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SK이노베이션, SK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준으로만 일단은 보시는 게 지금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2차 전지 기준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기에 저는 SK이노베이션은 단기적인 구간만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SK온과 좀 연결지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C, SKIT 여기도 사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아직 SK온이 성과를 강하게 내지 못해서 좀 그들 종목들이 디스카운트 되는 것 같은데 얘네들도 SK온의 흑자와 함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을까요? 프리미엄은 붙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소재 관련 주들은 이미 상장 시점부터 너무 인기몰이를 해서 자산 가치 대비 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측면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 좀 동반 부각을 받았던 상황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격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대상승력을 뭐 연달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SK온이 한 2분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2025년에는 2조 7천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력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이제 SK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관점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두 분의 의견을 다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효성 첨단 소재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유화제스처의 기대감이 쑥 살아나고 있어요. 그 효성 첨단 소재도 한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가격도 보고 그리고 그 레깅스랑 같이 그렇죠. 움직였잖아요. 효성 TNC랑도 같이 묶여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박스권 탈피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뭘까요? 5가 나왔네요. 내일 또 1분기 중국의 GDP가 발표가 돼서 잘 나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네?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중국과 연관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제품을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효성 인더스트리는
최근에 조금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내려온 반면 아직까지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메이저들이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력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부각을 받는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을 늘려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뭐 폴리에스터나 아니면은 타이어 코드 같은 실적은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중국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좀 다시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 심리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이 현재 이제 6,500톤에서 9,000톤으로 증가하고 2025년까지 이제 14,000톤 그리고 28년까지 24,000톤으로 공격적으로 증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4천억 정도 더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심리로 최근에 메이저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은 한 47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시장이 좀 긍정적이라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제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철강, 조선 움직이고 있고 그쵸. 해외는 살짝 움직이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중국의 그런 경기 활성화 기대를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너무 에코프로만 보고 살아서.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참 투자자분들의 눈높이를 너무 높여놓은 게 아닌가. 또 이제 그들이 식을만 하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움직이면서 눈높이가 가뜩이나 지금 높아져 있다 보니 이 석유화학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이는 대다수의 종목분들도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아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개화가 되면 경기가 침체가 아니고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뭐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석유화학,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여부 그리고 중국에서 실제로 수요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팩트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주가는 일단 기대감의 단순 먼저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탄소섬유 아라미드라고 하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지난해 혹은 지지난해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이긴 하나 현재 구간에서 갑자기 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실적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업황 환경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에는 좋은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결국 실적이 나오는 쪽에 매기세가 붙어주고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도 O 받았습니다. 마지막 OX 종목은 원전으로 가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난주에 저희가 좀 관심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우리 기술이 더 강하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도 있고 두 분은 원저주 담으시겠습니까? 우리 기술 O 나왔어요. 대표님. 네. 오늘 돈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종목들 다 O 받아서. 근데 이게 네.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오지. 왜냐면은 이제 이 우리 기술이나 이런 원전 관련 주들은 지난 이제 2019년, 20년 좀 많이 부각받았던 측면이 좀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은 나왔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평가 국면은 아니고 이제서 이제 신한울 2, 3호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일정 부분 기대 심리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타이밍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이제 물렸던 분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1,78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추가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940원 정도 선에서 내지는 2,000원 조금 넘는 수준까지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력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기술적인 상승력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O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술도 O 받았고요.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 뭐가 있을지 이번에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박정식 대표 그리고 김태성 이사가 선택한 오늘의 종목 키워드는
충전 인프라가 요즘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충전 인프라 나왔고 불항해도 잘 나간다라고. 라면이죠?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니 안에서 저희 PD님이 라면 이래가지고 해봤는데 틀렸어요. 어떤 종목인지 봐볼게요. 모트렉스와 CU테크인데 CU테크가 뭐 하는 회사예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인쇄회로 기판 잘 아시죠? 네. 예, 그 인쇄회로 기판에 전자부품을 부착하는 네.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인쇄회로 기판의 표면 실장 기술, 즉 SMT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좀 부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일단 주가도 저평가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각을 받지 못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불황에도 현재 이 스마트폰이 좀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면 11억 9,280만 대로 시장 조사 기관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전년 대비 한 1.1% 감소한 정도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근데 뭐가 잘 나가나요? 폴더블 폰이 잘 나갑니다. 이번에 올해 이제 폴더블 폰 스마트폰 출하량이 2,140만 대 규모로 전망이 됐는데 전년도 출하량이 1,420만 대입니다. 즉 5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런 이제 폴더블 폰 관련 제품이 잘 나가는데 이 CU테크랑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쇄회로 기판에 전자부품을 부착하는 이 표면 실장 기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전문 기업이죠. 한마디로 어떤 제품을 만드냐? 이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만듭니다. 즉, 이 디스플레이 인쇄로 기판에 이런 이제 표면 실장 기술로 전자부품을 부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잡혀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전자에 이런 이제 폴더부품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노트북, 태블릿 디스플레이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2년부터 이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제품 비중을 공격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슈퍼카 페라리에 OLED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CU테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같이 이제 동반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인데 아직까지도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4,500원 밑으로 모아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해드리지만 현재 구간이 손절이 그렇게 필요한 구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5,300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이대로 시세가 좀 잘 나오게 된다면 6,4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U테크의 목표 주가는 5,300원, 손절가는 4,300원. 불황에도 잘 팔리는 게 라면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CU테크 같고요. 이번에는 모트렉스예요. 네. 충전 인프라기도 하지만 자율주행으로 더 많이 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충전 인프라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네. 해당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 마진율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진출을 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커넥티드 부품 혹은 내장 옵션 부품들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잘 나갔잖아요. 잘 팔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잘 판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트렉스의 실적 또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모트렉스는요, 작년 1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실적에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들어요. 일단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돌리고 있죠. 양극재로 갔다가 음극재를 갔다가 이제는 또 소재, 광물까지 왔다가 그러면 안 올라가는 게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엔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저도 이제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엔 내연기관차를 산 이유가 충전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 작년에 한번 놀러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 계산상 어디 들려서 잠깐 충전하고 가면 되겠지 했는데 충전소를 앞에 두고 1km부터 밀려 있어요. 기다렸다가 충전을 해서 갔거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를 타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 불만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 구축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모트렉스 EV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모습을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로봇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로봇이라든지 챗 GPT를 잠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봇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저는 모트렉스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재의 가격은요. 가장 중요한 게 25,900원.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고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24,000원에 짧게 목표가를 제시드리지만 네. 저는 24,000원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26,000원, 27,000원, 28,000원 목표가를 높여 잡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현 구간에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트렉스 봤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온 우리 시장이에요. 양시장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정수 대표, 동시효과 구간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네, 어제부터 상당히 좀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최근에 이제 2030년까지 23조 원으로 시가총액을 높인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에너지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호주,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추가로 광구를 이제 개발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소재 조달과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 생산 능력 확대까지 아주 현재 시장에서 핫한 이슈만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34,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9,000원이요? 네, 29,000원. 네, 29,000원의 지지 라인이 지지가 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 코스피는 0.08%의 오름세, 코스닥은 0.62%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변동 없는 지수 상태로 코스피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